내 친구는 잘 나가는데 50대의 경제 격차, 당신은 괜찮은가? 들어가며. 김씨 가명은 55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승진했고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는 김씨에게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하며 좌절했다. 반면 그의 친구 이씨 가명은 50대 중반에도 경영자로서 승승장구하며 건실한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탐사 보도는 50대의 경제 격차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나이와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지 살펴본다. 50대의 현실 일자리와 경제적 불안.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자녀 교육, 집 대출 상환 등 다양한 경제적 의무를 떠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직장에서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퇴출당하는 경우를 겪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근로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전환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직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한다. 성공한 50대 그들은 어떻게 다를까? 반면 일부 50대는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는다. 자산 관리의 차이. 이씨와 같은 성공적인 50대는 일찍이 자산 관리를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익히고 금융 자산을 꾸준히 관리한 결과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자산 관리 능력은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준다. 고학력과 네트워크 고학력자일수록 더 나은 고용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 네트워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자기개발과 변화, 수용력. 일부 50대는 꾸준히 자기개발에 투자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한다. 이 씨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발맞춰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웠고 이를 통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경제 격차의 이면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가 모든 50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50대의 경제 격차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50대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많은 50대 근로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격차는 더 큰 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 또한 50대 이후로는 고용주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흔하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겪는 연령 차별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더 젊고 역동적인 인력을 선호하며 이는 50대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준다. 제도적 지원의 한계.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예를 들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이나 실제 고용 연결성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정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많은 50대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한계는 경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김 씨와 같은 많은 50대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50대 경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지속적인 재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50대도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연령 차별 방지 정책 강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50대 이상 근로자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정성 제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50대 이상 근로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이들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많은 50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제 환경 때문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제적 안정과 불안이 결정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50대 경제 격차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 씨와 이 씨의 차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 부분도 크다. 50대의 경제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50대 경제 격차의 장기적 영향. 50대에 시작된 경제 격차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경제적 불안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50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겪는 어려움은 은퇴 후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1. 연금 수급과 노후 준비 부족. 50대 경제 격차는 연금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근로자가 50대의 직장을 떠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금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기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노후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50대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노후 대비 장치에서 소외되기 쉽다. 50대 초반까지 잘 유지되었던 경제적 안정감이 50대 중후반에 들어 급격히 무너질 경우 이로 인해 노후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50대는 건강관리에도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50대는 신체적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나이로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여유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50대 경제 격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3. 자녀 세대에 미치는 영향. 50대의 경제 격차는 다음 세대, 즉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대는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준비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는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다. 이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출발점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50대 경제 격차가 심화되면 자녀 세대 간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대물림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격차는 50대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0대는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이 개인의 자존감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50대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의 하락은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생활비 문제로 가족 간의 마찰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시스템적 변화의 필요성. 50대의 경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일자리 정책 개선. 우선적으로는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고용 시스템은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나이든 근로자를 비용적인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의 근로자를 멘토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에서 경영 자문 역할을 맡기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기술 교육과 평생 교육 강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50대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금 시스템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시스템의 강화와 사회 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금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맺은 말. 50대 경제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다. 경제적 불평등은 50대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 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50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